이 원장님 처음 뵀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호소력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딱 가라앉으면서 여기저기서 끄떡끄떡거리시고 공감을 많이 해주시네요. 제가 이 시간 모두에 20년 전 얘기를 했었는데 20년 전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야, 21세기의 교육의 화두는 뭐가 돼야 되겠는가? 그래서 네 가지를 이제 추출해냈습니다. 첫 번째가 learning to know, 알아, 뭐 알기 위한 학습. 그다음에 이제 learning to do, 행동하기 위한 학습. 그다음에 learning to be, 뭐 존재하기 위한 그런 학습. 그리고 마지막에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learning to live together, 공생할 수 있는,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게 20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 많이 소개됐죠. 그런데 오늘 이 원장님이 강조하시는 걸 뵈니까 아직도 우리 사회가 참 말로만 하는 게 참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제라도 시작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어서 우리 정 소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원고는 18쪽부터 시작되고요. 참여 관점에서 청소년 활동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승환 의원님께서 사건들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예전에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랜드 해가지고 유치원 아이들 많이 죽기도 하고 어떤 부모님은 국적도 버린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태안에 해병대 캠프 참사도 있었고 이번 연도에 세월호 문제도 있었는데 저도 전해드린 거예요. 유가족분들에게 전해드린 건데 유가족분들이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월호, 시랜드, 태안 이렇게 다 만나지는 않는데 소수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격을 좀 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이유는 예전에 사건 터졌을 때, 세월호 터졌을 때에 작년 태안 이 문제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언론의 반응, 정부의 반응, 사회의 반응, 뭐 교육계의 반응 여러 가지 반응들이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작업했던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예전에 혹시 태안이라네 서해 페리오 사건 혹시 아세요? 가지고 저희 집이 군산이잖아요.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에요. 저 좀 부르지 좀 마세요. 근데 거기 군산 앞바다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거든요.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서 주임 검사님이 이번 세월호 넘어지면서 또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하고 지금까지 변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이 이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사건이 터지고 참사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일들이 터지는데 우리 사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너무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변화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사건이 터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지시키기 시작을 해요. 금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세월호 터지자마자 수학여행 금지시켰고요. 체험활동도 금지시켰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 활동이라는 것들이 다 금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그냥 아예 다 금지시켜버리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현장 제 동료들도 많고 후배 선배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야기 나눠보면 일이 몰려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일이 많아지고 이렇게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지금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빠질 거예요. 이제 100%. 정신없는 이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되면서 작년에 그 문제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해가지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허가받고 가라는 것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안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담보를 하게 되면 관리 통제 시스템이 가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호권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보호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여러 가지 권리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서 말하는 보호권은 그들의 시민권이나 자율권이나 실제적인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담보해주고 보호해달라는 좀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보호 딱 이야기를 하게 되면 관리 통제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강하게.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아까 교육복지 얘기도 나오던데 그 지역의 무슨 교육복지 학교에서는 다른 지역인데요. 그 사제 멘토링이라고 해서 선생님과 아이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소통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는 단순해요. 학교 밖에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보통의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는 결국은 아이들을 통제 시스템에 가둬놓는데 학교의 입시 문제 안에서 그냥 딱 정리되면은 가장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펴본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정말 다른 나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유럽 사회나 이런 많은 사회들처럼 굉장히 안전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캠프 한번 가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캠프 한번 가려면 도장을 몇 개 받아야 하잖아요. 1박 2일 캠프 한번 가더라도 진짜 많이 받아야 하더라고요. 사인도 많이 받아야 하고. 근데 그것도 가냐 마냐 누가 가냐 안 가냐 뭐 하여튼 복잡하던데 여러분들 그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 같은 거 보시면 혹시 아세요? 그 영화가 제 영어 광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 많다고 하니까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지금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제가 영화 강의고 소설이랑 시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못 봤던 영화들 하도 제정신이 아니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번에 한 달 동안 요즘이 좀 그래도 좀 저한테는 비수기예요. 좀 정신없는 때긴 하지만 그래서 밤에 영화를 한 편씩 꼭 보자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어제도 뭘 보다가 또 뭔 일을 오늘 하얗게 뭐 또 정리하다가 그 새벽 2-3시 돼 버리는 바람에 제 지금 눈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왜 꺼내냐면 영화는 하나의 그 사회 문화를 많이 반영을 해요. 근데 미국의 그 10대들 영화들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우리로 말로 말하면 동아리 활동, 자치 활동하면서 연애질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진로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는 어때요? 대부분 그 귀신 영화, 그 학교에 나온 영화들은 애들 목 자르고 눈 튀어나오고 뭐 이렇게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조폭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학교에. 거의 대부분 일반적인 영화들이 다 그래요. 죽이고 살리고 선생님이 조폭이 됐다가 학생이 조폭이 됐다가 사학 비리 문제했다가 지역사회 문제 있는데 서로 싸우고 이게 일반적인 문화로 갈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캠프 같은 거는 참여할 그 자체 활동이나 우리가 말하는 캠프 활동을 보면 미국이나 이런 영화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또 알아봤는데 보니까 한번 캠프를 가면은 엄마 캠프 갔다 올게요. 그러면 돌아오잖아요. 그럼 계절이 바뀌어서 오는 거예요. 모두 짧게는 15일, 뭐 20일에다가 뭐 2달 있다가 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활동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제가 YMC 오래 있었는데 미국이나 이쪽은 되게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요. 캠프 합시다. 그럼 돈을 내요. 거기는. 좋지 않아요? 우리는 막 배 이렇게 해가지고 삐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가야 돈 10,000원, 20,000원 낼까 하는데 걔네들은 캠프 가자 하면 막 돈 내고 후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활동 중에. 그럼 우리나라 애들이 많이 안전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 같은 경우 빨리 끝나가지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동아리 활동, 자치 활동, 또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일 다 하고 위험한 거 다 노출돼 있는데 우리가 안전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관리 통제를 잘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잖아 여러분들 10대들이 문제했다고 얘기 되게 많이 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루 10몇 시간씩 앉혀놓고 알지도 못하는 거 집중시켜놓는데 폭동 안 일어난 거 제가 우리나라 애들 정말 착한 애들이거든요. 이런 나라 없어요, 여러분들. 영국에서 세금 좀 올린다고 폭동 일어나고 난리 났었잖아요. 20대 초반, 10대 후반 애들. 자, 근데 그러면 안전하냐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 통계를 찾아보니까 지난 5년간 그 한 6천여 명 정도가 사고사로 10대 애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뭘 뜻하는 거냐면 사고를 아까 그 안보라고 하셨죠. 안보는 그 군대 얘기밖에 생각 안 나. 요즘 또 군인공제 때문에 복잡한데 그러니까 무슨 말 뜻하냐면 안전이나 안보냐 그 관장님께서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사전에 예방만 하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통계를 자세히 보니까 자살한 애들이 한 2,000여 명 되고요. 교통사고 애들이 한 2,000여 명 되고 나머지 기타로 죽은 애들이 2,0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우리가 말하는 OECD 국가에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들이 더 불안하고 관리 통제하고 자율권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더 많이 죽어나가야 하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월등히 많이 죽고 안전이 불안전한 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세월호 터지는 거 보고 하면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민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승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청소년 활동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서 참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자세히 쭉 들여다보시면 거의 대부분 관리 통제형 프로그램들이에요. 제 말씀 이해되시죠? 무슨 말을 하는지.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그러면 안전하냐? 뭐 이런 건 거죠. 그 안전하지 않은 거죠. 애들이 죽으니까. 그러면 그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 저는 딱 두 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핵심적인 원인은 첫 번째는 기성세대의 아주 무서운 탐욕인 거죠. 탐욕. 그리고 신자유주의 무슨 경제정책 한다고 규제개혁한다고 해서 20년이면 없애야 할 배를 30년으로 늘려버렸고 가져와서 개조를 시켰잖아요. 개조를 시켰는데 안전 문제를 강화해서 개조한 게 아니라 보건력을 움직일 수 있는 평행수도 빼버리기 시작을 했고 왜 차량 사람을 많이 줘 돈을 많이 버니까 저는 또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럼 그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 돈이 노동자들이나 약한 사람들 돌아가는 거냐? 이게 아닌 거죠. 그 선장 월급 200몇만 원 했다고 하니까 그냥 볼장 다 본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수입은 다 어디로 갔냐? 이번에 그 돌아가셨던 분들 있잖아요. 한 분이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근데 그걸 또 안 믿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분 아니라고 얘기도 하고 복잡한 상황들이 막 있는데 그쪽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다 올라가는 거죠. 이게 현재 우리나라의 제 관점은 그래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이렇게 문제적인 것들이 거의 집중돼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까지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 성인 중심주의에 따른 관리 통제의 보호권. 그러니까 이거 실제적인 보호가 아닌 거죠. 관리 통제의 보호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앞에 붙어 있는 건 성인 중심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 전 단순해요. 앞에도 제목을 했지만 청소년의 참여권, 참여 수준을 높여주는 게 그들의 안전을 가장 많이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권 안에서에 대한 가치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서 활동 공간에 들어가서 그 목적이나 이상 가치를 아이들이 직시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고 거기에 따른 위치에서 권리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다만 책임이 커지려면 권리가 커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활동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나 프로그램 내용들에 대한 목적과 지향하는 부분들을 애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그 안에서의 권리와 가치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게 그 아이들의 10대 우리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야, 너네들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 이렇게 위 넘어가고 있는데 선장님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가만히 있어. 위험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니? 물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배 타고 가고 배 안에서 포럼 열고 배 안에서 무슨 시 이런 문학 항세 이런 거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그런 거 하러 지금 포럼을 배에서 열었어요. 배가 지금 가고 있어. 배가 기울고 있네. 선장님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여기 가세요. 예, 알겠어. 목소리 지그지그 하시면. 예. 그리고 나간다고요. 아이들이 여러분들 거의 60, 70으로 나간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안 나간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장이 그 배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전문가잖아요. 가장 중요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아까 제가 그 서해폐류 얘기 들었잖아요. 서해폐류 넘어갔을 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는데요. 그저께 어떤 선생님들 하루 종일 연수하러 들어가서 강의했었는데 그런 얘기 좀 꺼냈더니 한 분이 그 지역 사람인 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거의 물살을 했대요. 이웃이. 그 얘기 꺼냈더니 막 눈물이 핑 돌더라고. 괜히 꺼냈나. 세월호 요 얘기 좀 요즘 가끔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근데 그 선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지금 세월호 선장처럼 빤스 선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명칭이 붙었잖아요. 팬티만 입고 도망 나와가지고 도망갔다 이 사람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마지막에 꺼내니까 안에 가장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배를 책임지려고 있었던 거죠. 일반적인 선장들은 그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끔씩 아주 프리퀀트리하게 이렇게 아주 가끔씩 이상한 선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한테 무조건 나와라 이런 걸 할 수 있나? 그렇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이게 정말 내가 신뢰할 만한 선장인지 빤스 선장인지를 분별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아이들에게 그 공간의 참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그 참여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청소년계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신데요. 특별회의 얘기를 연락하세요. 특별회의 얘기하시고 또 참여위원회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또 시설에 참여기구라고 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아 이게 과연 옳은 건가? 참여조직, 참여기구가 거긴 참여기구죠. 다만 정책도 제안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기구인데 그것만 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동아리 활동은 참여조직 아니에요? 동아리 활동의 참여 수준이 높아야지 활동이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성취보상제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는 활동 전반적인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은 일반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나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자기주도적인 참여가 없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체성도 없고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청소년 활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사업이나 프로그램이나 조직들은 결국은 참여 조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죠? 참여 조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의 참여 수준이 높일 수 있도록 배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청소년 활동가들, 유스워커들은 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이 당위적인 거죠. 그게 높이는 것들이 결국은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높이고 성장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가 지금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요. 원고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막 그리어서 시간 피곤할 때 읽으면 좋아요. 잠이 잘 오거든요. 그래서 제 글이 맨날 그렇죠. 그래서 24쪽부터 그 제안이라고 해서 몇 가지 써놨는데요. 26쪽 보시면 그 7개 그 7을 숫자 좋아하잖아요. 7개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청소년 활동엔 결국은 참여 가치에 대한 것들, 이 참여에 대한 그 이론이나 이런 영역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최소한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하트 얘기 꺼내고 아인슈타인 얘기 꺼내봐야 복잡하니까 중요한 건 어떠한 한 공간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이든 사업이든 조직의 공간에 들어가서 그 목적과 가치와 이상과 당위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따른 권리를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권리에 따라서 아이들의 책임도 배가가 되는 거고 함께 도와주는 이게 참여에 대한 가장 기본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참여 가치가 있는 가장 중요하게 담보돼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방금 설명했지만 자치활동 조직이나 모든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조직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참여가 핵심 정체성이다. 거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한다. 1번 첫 번째, 두 번째 거의 연결되는 거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 프로그램을 할 때는 기획 및 평가자로서 철저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런 거고요. 특히 서비스 대상자가 아닌 거죠. 제가 볼 때는 청소년 활동의 주체로서 활동의 기획 및 평가의 주체로서 참여시켜야 한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아까 그 이승훈 관장님하고 연결되는 부분 같아요. 그 지역사회 기반으로 기여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기여, 제 영어 되게 못하긴 하지만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발음 완전 일본식 발음인데 고등학교 잘못 배워서 그래요. 제가 저거 나가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기여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 최소한 청소년 활동 안에서는 서비스 대상자, 문제의 대상자로 치부해가지고 뭔가를 가르치고 계도하고 지시하고 통제 관리할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의 문제 해결의 주체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특히 활동 자체도 단순하게 프로그램 몇 가지 세팅해가지고 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 중요한 건 가급적이면 기관 시설을 좀 탈피해서
허브 역할은 시설이 하되 지역사회 기반으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활동의 프로그램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이들을 문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뭔가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지역사회 문제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의 역할인 거고, 그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해서 기여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한다는 거고요. 다섯째,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청소년 공공적인 정책기관이나 시설에 참여기구들이 있잖아요. 특별회의,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 참여기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정책 제안이라든지 기관 운영에 따른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내용들이 좀 잘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게 형식적인 경우들이, 제가 좀 청소년 참여 쪽 많이 전공한 사람이어서 많이 들여다보는데 좀 힘든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또 애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처럼 청소 활동가분들의 역량에 따라 가지고 참여 수준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해봐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여섯 번째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자연권 시설이 있잖아요. 근래 정책연구원하고 권리기반적인 부분들 프로그램 매뉴얼 할 때 자연권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안전을 담보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단순하게 되더라고요. 캠프형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 그들의 선택권, 결국 참여권의 핵심 요체는 자기결정권이거든요. 자기결정권은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에도 있어야 하고, 사전에 다양한 내용들 연결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적인 역할들, 이런 얘기하면 시설에도 뭐라고 해요? 네가 현장을 알아 그러거든요. 제가 현장을 알죠. 15년이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일부러 안 하려고 하죠. 앞에 뭐 나중에도 시설 얘기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미리 좀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보고, 근데 이것들을 얘기하기 전에 또 공공적인 영역을 자연권에서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해결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원장님처럼 공공적인 아예 국가 시설에 있는 분들하고 일반 시설이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 청소년 안전교육이 좀 실제화됐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안전교육 유행이잖아요. 요즘 가장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심폐소생술을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할 것 같아요. 그래, 더군다나 또 학교 교육에 지지난주인가 뭐 법이 하나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교사분들이 연수를 받아야 하거든요. 심폐소생술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그래서 우리도 지금 진흥센터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안전교육 매뉴얼을 보니까 전국이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쁘다고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해야 하는데 중요한 건 아이들 입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이나 내용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좀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군 인권 관련해서 문제 터지니까 뭐 인권교육 한다고 하루 날 잡고 다 하잖아요. 이런 일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보니까 또 무슨 어떤 국군병원 원장님은 인권에 반하는 얘기를 해가지고 맞다, 이거 녹화하고 있는데 잡혀갈 건데. 농담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7가지 정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불린 효과라는 게, 배불렸다는 효과가 아니고요. 30쪽에 보시면 배불린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잡다한 이상한 책들을 제가 주워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늘 자차 보는데, 이게 뭐냐면 단순해요. 원래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돈 많은 사람들, 위치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보수적이기 마련인 거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저처럼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제가 이 모양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가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없는 사람들은 되게 진보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거거든요. 사회 변화나 이런 것들을 추동해야지 맞는데, 이상하게 사회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더 보수적이 되는 경향들이 커지는 거예요. 그걸 연구한 건데 단순하더라고요. 이유는 가진 게 없다 보니까 노동시장이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경쟁 주시지 않아 빠져버려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나 실제적인 힘겨운 것들을 잘 보지를 못하고 그 안에서 먹고 살아라는 부분 때문에 더 이제 보수화되는 경향들의 어떤 연구 결과, 되게 유명한 경제학의 그런 연구거든요. 제가 이걸 왜 갖다 써놨냐면요, 별 쓸데없는 거긴 하지만 우리 사회 이 청소년계나 뭐 청소년 활동은 앞에서 정리를 했지만 청소년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청소년 시설이 있는 단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복지관도 다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시설, 청소년 시민단체, 인권단체 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지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나 변화를 위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이 바닥이 더 더딘 거예요. 이게 되게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좀 대입을 해봤더니 답이 나오더라고요. 제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 잡다한 일들이 많고 행정 너무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거기다 매몰돼 버리고 실제 고민도 많고 아픔도 있지만 다른 거 여력이 없는 여러 힘겨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니고 이러한 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작지만 좀 많이 단초가 좀 돼서 그걸 좀 넘어설 수 있도록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뭐 제안인 거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